상시 100g을 다 센서 수습니다. 현재 미국은 양극화가 되어 분열을 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의 계엄령이기도 한 반란법 발동을 한다고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미국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현재 시카고나 포틀랜드 지역에서는 꽤 큰 규모의 시위가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이 시위들은 이민 단속 반대 시위였죠. 특히나 이러한 지역들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지역에 군 투입으로 대응하였습니다. 9월 27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포틀랜드의 이민세관 단속국 등 주요 시설들이 급진 좌파 세력에 의해 공격받고 있다며 주방위군 지휘권을 발동하여 병력 200명을 즉각 치안 임무에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에는 이미 주방위군이 시카고 외곽 지역에 도착한 상황이고 시카고 교외에 있는 미 육군 예비군 훈련센터에 주둔 중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투입 명령만 기다리고 있죠. 이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를 막아선 기관이 나타났는데 바로 미국 연방법원이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은 포틀랜드에 주방위군을 투입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2번이나 막아섰는데요. 미국 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 일요일에 한밤중에 전화로 긴급 심리를 열고요. 어떤 주 방위군도 오리건주에 배치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미국 법원은 오리건주에는 그 어떤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군이 투입할 정도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이 발견되지 못했다면서 연방정부의 행보에 대해 크게 질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응하여 기자들과의 인터뷰 도중 포틀랜드를 지칭하여 반란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포틀랜드에서 너무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니 반란으로 봐야 한다고 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반란법을 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반란법을 좀 자세히 볼게요. 반란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의 계엄령입니다. 1807년에 만들어진 이 법은 대통령에게 자국민을 상대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겉으로는 질서 회복을 위한 법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사실상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무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법의 첫 번째 조항은 주 정부가 스스로 폭동이나 반란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연방정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주지사나 주의회가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대통령은 군대를 투입할 수 있죠. 실제로 1992년 LA 폭동 때 아빠 부시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요청을 받아 주 방위군과 연방군을 투입해 폭동을 진압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두 번째 조항부터 시작됩니다. 대통령이 주정부의 요청이 없어도 스스로 판단해 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법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주 내에서 반란, 폭력, 불법적 결사 또는 음모가 발생해 연방법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그로 인해 국민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되고 주 당국이 이를 보호하지 않거나 보호할 의사가 없으면 대통령은 군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법 어디에도 그 판단을 검증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의회의 승인도 필요 없고 주 정부의 동의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법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순간 군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조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겁니다. 문구 그대로 해석하면 단 2명이 연방법 위반을 공모한 경우에도 반란법이 발동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를 반란으로 규정하면 군대가 출동할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는 포틀랜드, 시카고, LA 같은 도시에서 벌어지는 반정부 시위를 내란 수준의 폭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들은 투입을 반대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죠. 주 정부가 시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직접 보호하겠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반란법을 근거로 한 군사 개입을 의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전에도 수차례 반란법 발동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명령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법이 한번 발동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해제 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 군의 개입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의회가 견제하려면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그 과정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했기 때문에 법안이나 결의안 통과가 어렵죠. 현재 시카고와 포틀랜드에서는 항의 시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월 4일에는 시카고 남서부 지역에서 이민 단속 중이던 연방요원이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한 운전자에게 총을 쏴서 다치게 했죠. 이에 따라 이민 단속을 둘러싼 시위도 확산 중인데요. 수백 수천에 달하는 시민들이 시위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시위대는 미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에게 소리를 치거나 이들의 차량을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또 멕시코와 미국 국기를 함께 흔들며 미 이민세관 단속국을 향해 집이 나가라고 소리치기도 했죠. 미 이민세관 단속국은 체류탄 등을 발사하며 시위대 해산을 시도했고요. 경찰들과 함께 시위대 해산을 시도했습니다. 지금 시카고와 포틀랜드의 상황은 말 그대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체류탄과 사이렌 소리가 밤낮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은 완전히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정치적 충돌입니다. 시카고 시장 브랜던 존슨과 일리노이 주지사 제이비 프리츠커는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연방 정부가 도시를 전쟁터로 만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도시를 통제할 권한을 연방 정부가 빼앗아 간 셈이니까요. 반대로 연방 정부는 지방 정부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놈 장관은 공개석상에서 시카고와 포틀랜드의 지방 정부는 범죄자들을 방치하고 있다. 현장 상황에 대해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며 지도자가 알면서도 거짓을 말한다면 그 결과는 감당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발언은 지방 정부를 향한 정치적 폭탄이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주 방위군을 배치한 이후 시민들이 훨씬 안전해졌다며 군 투입을 정당화했습니다. 즉 지금의 군사 개입은 치안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연방 정부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바라보는 미국 내 여론은 둘로 완전히 갈라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지지층은 질서를 세운 강력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민주당과 진보 진영은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
반란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란법이라는 더 큰 권력을 꺼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란법은 그 자체로 매우 넓은 해석이 가능한 법입니다.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언제든 군을 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위험하다고 평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볼티모어, 멤피스, 워싱턴 DC, 뉴올리언스,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LA까지 최소 10개 도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 도시들의 공통점입니다. 전부 민주당의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즉 정치적 반대 진영이 강한 도시들만 골라서 군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안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내가 통제할 수 있다, 너희가 반대하더라도 나는 질서를 세운다는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민주당 소속 시장들과 주지사들에게 연방정부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셈이죠.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방정부가 군을 투입하면 지방정부는 시민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그 반발이 다시 시위로 번지고 시위가 커지면 또다시 군이 투입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미국은 실제 전쟁이 아닌 정치적 전쟁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란법이라는 칼을 빼든 순간 그 싸움은 단순한 시위 진압이 아니라 누가 미국의 주권을 쥐고 있는가의 문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란법을 꺼내든 건 단순한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아주 정교한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은 질서와 강한 리더십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혼란이 커질수록 거리에서 불이 나고 시위가 거세질수록 그들은 더 단호한 리더를 원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심리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법 상태, 반란, 내란 같은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며 국민에게 위기감을 주고 자신은 그 위기 속에서 질서를 회복시킬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굳히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은 더욱더 결집하고 콘크리트 지지층을 만들게 되죠. 현재 미국은 정치로 사회가 양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양극화가 심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으로 정치적 프레임 싸움입니다. 시위를 단순한 시민운동이 아니라 폭동이나 내란으로 규정해버리면 그 순간부터 반대 세력은 정당성을 잃게 됩니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국가에 맞서는 세력으로 낙인찍히죠. 그게 정말 평화 시위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프레임이 씌워져 버리면 사람들은 언제부터인가 그걸 프레임대로 보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군을 투입해도 진압이라는 이름이 붙고 반대 진영은 오히려 국가를 어지럽히는 세력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런 프레임이 만들어지면 여론은 순식간에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제도적 한계 시험도 볼 수 있습니다. 반란법은 해석의 여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 경계를 어디까지 밀 수 있는지 시험해보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실제로 군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발언과 지시 과정에서 행정부의 권한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를 실험해보는 겁니다. 이런 선례가 쌓이면 이후 대통령 권한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당장 법원이 막았다고 하더라도 이 애매모호한 조항을 바꾸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반란법 발동을 내세우면서 압박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계산들이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을 유리하게끔 조성하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물론 이런 계산에는 큰 위험도 있습니다. 군이 정치화되고 사법부가 제동을 걸고 국제사회가 비판을 시작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은 오히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도박입니다. 강한 리더로 보이기 위해,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이 위험한 법률 중 하나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계속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미국이 정말 양극화가 심화해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도 가장 큰 문제죠. 여러분들은 현재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